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저가전 중합에서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있잖아요. 과실손해보험 산정에 이제 과실손해보험에서는 이제 과실손해보험은 누적 감소를 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차감해서 거기다가 이제 가입 가격을 곱하면 되거든요.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실수에서 과중을 곱하면 돼요. 과중은 이제 가입할 당시에 과중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감실수라는 것은 회차별로 저가 후에 몇 번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고 날 때마다 감실수를 구해가지고 다 합한 것이 누적 감실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저가 종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일소, 가을동성 이게 7종을 보상해요. 7종. 이 7종을 보상하는데 여기서 뭐죠?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피해는 나무가 피해 볼 수 있죠.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수확불능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일부 침수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일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이제 과일이 좀 컸으니까 수확 개시에는 낙과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낙과. 그다음에 낙엽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낙엽. 요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낙과 피해가 발생했던 때는 이 사과배 있잖아요. 사과배에는 7%를 더 해주거든요. 사과배가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낙과됐을 때에 7%를 추가해 주거든요. 이건 왜 추가해 주냐면 과일이 낙과되면서 옆에 있는 과일들의 피해를 입힌 거 있잖아요. 이게 7%를 더 보장을 해주거든요. 사과배만 해줘요. 사과배만. 태풍, 강풍, 화재, 지진, 또 나중에 좀 추가로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따르세요. 낙엽 피해는 저가 전에 한정 5종 투기가 가입했을 때 낙엽 피해 발생하듯이 단감하고 떫은 감만 6월 1일부터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하고 일소가 왔을 때는 우박과 일소 오면은 착과 피해도 발생하고 낙과 피해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우박이나 일소 오면 과일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과 낙과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가을 동상에 왔을 때는 착과 피해만 발생해요. 과일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런 지금 쭉 피해가 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추려보면은 첫째, 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낙과가 발생할 수 있고, 낙엽 피해가 발생해 있고, 착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 4개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피해 왔을 때마다 이제 감시수를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저가 종류 중에 감수과실수 종류 있잖아요.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가 종류의 감소가실수를 산정하는데, 자, 요게 또 하나 나와요. 저가 종류 좀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로 인한 착가 손해 감소가실수를 또 추가해 주거든요. 이때는 한정 5종 특약을 미가입해야 돼요. 가입 안 하고, 즉 종합위험으로 가입돼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해야 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 최대 저가 후 착가수의 5%를 추가 보상해 주거든요. 5%. 그러니까 이게 덤으로 더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사과배냐 단감 떫은에 상관없이 저가 전에 자연재해만 오잖아요. 자연재해가 종합위험을 가입했는데 자연재해가 왔으면은 저가 종류의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에 추가로 감실수를 더 잡아준다는 거예요. 최대 저가 후 착가세 5% 추가 보상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뒤에서 추가로 또 다시 쭉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것만 내가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과피해 감소가실수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 왔을 때에 착과피해 가실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는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 감실수는 착과피해 구성률에서 맥스A 빼주면 되거든요. 맥스A는 내가 추가로 설명해 주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차가는 이전 사고 중에서 이전 착과피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맥스A로 이렇게 빼주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다 해드릴게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감소가실수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일소가 왔을 때 낙과 피해가 올 수 있죠. 이때 사고 당시 낙과수에다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1.07 해주는 거 있어요. 1.07 땡칠이 1.07 해주는 거 있는데 이때는 사과배만 해줘. 사과배고 재해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왔을 때에 1.07 해준다. 그 다음에
단감 떨감은 낙엽 피해도 인정을 해 주니까 그것도 해 주고, 우박하고 우박일수는 착화 피해도 보상을 하거든요. 보상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7% 더 해 주는 것은 사고와 배에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만이거든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면 이걸로 이 착화 피해는 발생 안 하거든요. 직접적인 착화 피해는 발생을 안 하는데, 이때 과일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과실들의 피해를 입히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7%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무 피해냐, 나무 피해가 왔다는 건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수확불능될 수도 있고 일부 침수될 수도 있거든요.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를 또 잡아주거든요. 이때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이때 나무 피해가 오겠죠. 물론 막 우박 왔을 때도 우박으로 나무가 피해도 올 수 있는데, 주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나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고사주수, 수확불능 나무수, 고사나무나 수확불능나무 있잖아요. 이거 나무나 이게 주수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 제가 나무라고도 하고 주스라도 하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사주스나 수확불능주스에다가 무패나무 한 주당 착가수 있잖아요. 착가수에다 1-맥스A 해가지고 요렇게 이것도 보상을 해주거든요. 일부 침수 주스, 그다음에 침수 고사나 수확불능 주스는 수확 개시 후에는 침수 고사 주스는 고사나무 주스로 가버리고, 침수 수확불능 주스는 수확불능 주스로 가버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부 침수나무는 일부 침수 주스는 일부 침수 나무 있잖아요. 이거 일부 침수 주스 있잖아요. 일부 침수 주스는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가실수 있잖아요.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오타나요? 평균 침수 가실수 있잖아요. 침수 가실수. 평균 전주당 평균 침수 가실수 곱해갖고 1 이전 사고 착각 피해 정도 가장 큰 값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맥스A가 자꾸 나오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 사고일 때에 요렇게 착과 피해가 있잖아요. 착과 피해를 착피라고 할게요. 착과 피해가 20%가 왔어요. 20% 왔는데, 이게 이제 한번 지나가고 다음에 왔었고 또 이제 우박 피해가 한번 왔어요. 그리고 착과 피해가 20%가 입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박사가 와갖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착과 피해가 80%가 입었어요. 80%가 입었으면은 이 20%는 있잖아요. 이미 보상을 했잖아요. 이 보상을 했으니까 이후에 80%가 왔어도 20%를 제외하고 60%만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여기 착화피해 구성률 60%만 이렇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20%를 이전 사고에 착화피해 입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20%를 맥스A로 차감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맥스A라고 그래요. 맥스A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이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감소가 실수할 때 이게 착가수의 5% 보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 착가 피해 구성률이 생기는데, 그것도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때 착가 피해 구성률도 맥스A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낙엽 피해로 인한 인정 피해로 있잖아요. 그것도 맥스A로 적용해요. 맥스A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착가 피해 구성률도 맥스A로 잡아주고, 그다음 좌우지간 이 사고 이전에 그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나 그다음에 착가 피해 구성이나 낙엽률로 인한 인정 피해를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갖다 맥스A로 적용을 하거든요. 맥스A는 항상 다 적용을 해요. 이렇게 보면 맥스A는 여기 착과 피해 왔을 때 낙과 감수 과실수 산정할 때 나무 피해 감수 산정할 때마다 맥스A는 항상 적용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맥스A는 그렇게만 조금 여러분 알고 계시고, 보충해서 또 추가로 또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는 요거는 적과 전에 낙엽 피해하고 동일해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가 왔으면은 이거는 이제 대상 재해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예요. 그러면 낙엽률을 산출해가지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구해주거나, 적과 전하고 똑같아요. 적과 전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산출해서 단감은 1.00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14 경과일수로 해주고, 떫은 감은 0.966이 낙엽률 마이너스 0.0703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6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것들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착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쭉 나온 피해들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나씩 쭉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좀 설명 다가 아니고, 지금은 요런 피해들이 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가 동료전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감소가 실수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어요. 한정 우정 특약을 미가입하고 이제 종합위험으로 가입했을 때요. 가입했을 때인데 여기서 자연재해만 보상을 하고 자연재해는 했을 때에 착가 손해 감수에서 추가를 해주고 조소해하고 화재는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조소하고 화재했을 때는 추가로 더 안 해요. 이게 적과전에 종합위험을 가입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가 종료 후에 착가 손해 감소가 실수를 더 해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저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 60% 미만일 경우. 자, 이게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것을 착가율이라고 하거든. 착가율. 저가 후 착가, 평년 착가수라는 거. 저가 후 착가수, 평년 착가수의 60% 미만인 경우, 60% 미만인 거에 감소가 실수는 저가 후 착가수의 5%를 잡아주거든요. 5%. 5%를 잡아주고, 5%를 잡아줘. 이때 착가 피해율 있잖아요. 이 5%는 향후 맥스A로 써요. 맥스A로. 이 향후 맥스A로 좀 적용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그래갖고 향후로 이만큼은 이제 착가 피해로 잡았으니까 한번 잡아줬으니까 5%만큼은 다음부터 이렇게 착가 피해 잡을 때 있잖아요. 다음에 감실수 잡을 때 이 5%만큼 차감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맥스A로 잡아가지고. 자, 두 번째, 저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의 60% 이상이고 100% 미만일 경우에 감수가 실수는 저가 후 착가수에다 5% 해주고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만큼만 그 착가 피해율로 잡아서 감수량을 산출해 주거든요. 이쪽인데 여기서 착가율이라는 것은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거예요. 나눈 거. 자, 요게 이 착가율이 6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있잖아요.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가 후 착가수 5%에다가 이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 해가지고 요만큼을 감실수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100% 마이너스 착가율 이거 해주면 5%보단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 그래서 60%까지 저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 60%밖에 안 된다. 피해가 많이 왔다고 봐가지고 저가 후 착가수에 5%를 해주고 그다음에 저가 후 착가 평년 착가 60%가 넘고 100% 미만이다. 이럴 때는 이제 5%에서 그만큼 비율만큼 조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착가 피해는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 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향후로 이건 착가 피해로 해서 이걸 맥스A로 이것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맥스A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실수 구할 때 요만큼을 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착가율은 저가 후 착가수 평년 착가수다. 그래서 이거 저가 종료율이나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감소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 꼭 이건 필수적으로 다 알아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착가 감소 가실수를 이제 좀 산출하는 걸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우박하고 일소하고 가을 동상이 왔을 때에 착가 감소 가실수를 산출을 해야 돼요. 근데 가을 동상은 좀 이따가 내가 좀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단감 떫은가 이 피해 보상하는 것이 있으니까 추가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로 또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착가 감소 가실수를 산출할 때는 사고 당시 착가수 곱하기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거든요. 맥스 A 이전 사고 피해 중 착가 피해나 낙엽 피해나 낙엽률에 따른 착가 피해나 여기서 착가 피해 구성률에서 이제 맥스 A는 차감해 주거든요. 이게 맥스 A는 이제 이전 사고 중에서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감소 가실수나 그다음에 이전에 뭐 착가 피해가 있었다든가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었다든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있으면 여기서 그중에서 가장 큰 거를 이렇게 빼주거든요. 이제 겹쳐서 감수수를 안 잡으니까 요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제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해야 하고 착가 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가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집계는 품종별로 이렇게 합계 집계 내면 돼요. 이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다 조사해야 돼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해서 착가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실제 결과수 조사 대상 주수에서 뭐 고사 주수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그 착가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개수 조사는 하는데 집계 냈더니 이제 품종별로 A 품종 몇 개, B 품종 몇 개, 착가수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가 피해 구성률은 이제 품종별로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고 품종별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 품종별 착가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에 빼가지고 이렇게 착가 감소 과실수를 산출을 하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하는 방법은 이 사고 당시 산출하는 뭐야? 사고 당시 착가수 첫 번째 1방법이라고 할게요. 1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산출하냐? 이 저가 후 착가수 있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 우리가 저가 후에 저가 후 착가수를 산출하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에서 빼오는 거예요. 저가 후 착가수에서 나무 피해 가실수와 낙과 가실수와 기수학 가실수와 일부 침수 가실수를 빼가지고 요렇게 착가 감소 가실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사고 당시 착가수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여기 저가 후 착가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고사 수학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있잖아요. 요 나무 피해 과실들 요거 이 과실도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 기수학 가실수, 기수학을 한 가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건 그래서 고사하고 수학불능 주수고 미보상 주수는 있잖아요.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가수만큼 빼줘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무 피해 가실수 빼줄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감실수를 빼준 게 아니에요. 이 고사나 수학불능수 미보상 주수에다가 무피해나무 한 주당 착과수를 곱해갖고 그만큼을 과실수를 빼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기수학 과실수는 실제로 기수한 과실수 있잖아요. 기수한 과실수 그만큼을 좀 빼주고 이쪽에서 있는데 그리고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일부 침수된 과실 있잖아요. 일부 침수된 과실은 일단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고 거기서 일부 침수된 과실만큼만 빼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고 당시 착가수라는 게 뭐냐면 이 정상 주수에 달린 착과수거든요. 정상 주수에 달린 착과수. 그래서 일부 침수 주수 있잖아요. 일부 침수 주수는 일단 정상 조사 대상 주수에 집어넣어서 정상 주수로 봐요. 정상 주수로 봐는데 침수된 과실 말고 침수가 안 된 과실 있잖아요. 이 과실만 그 착과수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사고 당시 착과수도 카운트를 하거든요. 이쪽에. 나머지 수수는 나무에 달린 과실수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착과수로 보고. 그래서 여기 일부 침수된 과실수도 이렇게 빼줘 버리는 게 뭐냐면 일부 침수된 과실도 전부 다 피해를 봤다게 해가지고 나무 피해 과실수 할 때에 이것도 감실수로 싹 잡아줘요. 잡아주기 때문에 이 사고 당시 착과수 있잖아요. 착과수 할 때에 일부 침수된 과실도 차감을 해버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은 사고 당시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에서 나무 피해 가실수 있잖아요. 고사 수학불능 미보상 주수 여기에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과수만큼 달렸다 해서 빼고 낙과 가실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낙과된 과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착과된 과실수도 있고 요렇게 낙과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낙과된 과실도 다 빼줘요. 다 빼줘 버리고 그 다음에 기수화간 가실수 있잖아요. 기수화간 가실수 있으면 기수화간 가실수도 다 빼주고 일부 침수 가실수 있잖아요. 일부 침수 가실수는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가실수예요. 일부 침수 가실수는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가실수다. 일부 침수수도 곱하면 되겠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산출해갖고 이거 빼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 일부 침수나무 피해 주수는 침수된 과실만큼만 차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감을 하는데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과실수에다가 일부 침수 주수 있잖아요. 이거 곱하면 일부 침수 과실수가 나오거든요. 이만큼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정상 주수 중에서 침수된 과실 빼버리고 나머지 나무에 달린 과수수를 사고 당시 착과수로 본 거예요. 이 당시에 조사 시점에 나무의 정상 주수에 달린 과실수 있잖아요. 그걸 사고 당시 착과수라고 하거든요. 자, 요렇게 하나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사고 당시 착구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해 가지고 저가 후 차가수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면 돼요. 이거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있는 것들로 싹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포함을 해야겠죠. 이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포함해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분상 주수, 기수학 주수 다 빼버리고 조사 대상 주수 찾는 거예요. 이 고사나 수학 불능 미분상 주수는 이게 이전에 고사, 수학, 미분상 주가 싹 포함하는 거예요. 좌우제한 다 빼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이제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있잖아요. 곱하면 이게 사고 당시 착가수가 이렇게 산출되거든요. 그렇게 산출하면 되겠잖아요. 요쪽.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일부 침수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침수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단 시켜요. 시킨 다음에 이제 표본주를 선정하잖아요. 표본주 선정할 때에 일부 침수 주수도 표본주로 선정을 해야 돼. 이것도 선정하고 정산 주수도 선정하고 표본주로 다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정을 해서 그러면은 요것들은 뭐 이게 80개 달려있다. 정상은 80개 달려있다. 여기 침수 주수는 여기 침수 안 된 게 50개, 침수된 게 30개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일부 침수 주수는 표본주를 선정하고 한 주당 여기는 착가수가 50개로 잡아줘야 돼요. 침수된 과실은 착가수로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부 침수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들어가는데 일부 침수된 과실은 착가수로 보지 않는다. 보지 않으니까 여기는 표본주로 선정하고 이거는 50개, 여기는 표본주가 여기는 한 주당 착가수가 80개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착가수. 이렇게 잡아가지고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산출해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곱하면은 사고 당시 착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해야 할 건 이 사고 당시 착가수는 있잖아요. 착가수는 반드시 이 사고 당시 이 사고 당시 착가수 이렇게 구한 거 있죠. 이렇게 저가 후 착가수부터 쭉 나무 피해부터 낙과 개수학 가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산출해온 거 이걸 초과하면 안 돼요. 이때 만약에 이때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약관 이때 그게 3만 개가 나왔다. 근데 이게 저가 후 착가수부터 이렇게 쭉 빼온 거 있잖아요. 빼온 게 25,0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한도는 25,000개로 해야 돼. 이 한도는 25,000개로. 자, 요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에 만약에 이게 3만 개로 주어진다고도 이렇게 25,000개만 잡아야 돼요. 요런 거. 그리고 만약에 조사 대상 주수를 이렇게 해갖고 딱 산출을 했는데 요게 3만 개가 나왔어요. 3만 개가 나왔는데 위에서 또 쭉 빼오니까 25,000밖에 안 나와요. 이때 사실상 이게 저가 후 착가수가 잘못 조사됐다는 거거든요. 저가 후 착가가 잘못 조사됐을 때도 됐으면은 그때는 이 적과 전에 사고가 있을 경우는 이게 한도를 딱 잡아줘야 된다는 거, 한도로. 네,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에 이때 적과 후 착가수보다 사고 당시 착가수가 크면은 사고 당시 착가수가 크면은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는 적과 후 착가수를 바꿔줬고 기준 착가수를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적과 후 착가수 이렇게 감소가시나 쭉 뺀 거 있잖아요. 뺀 것을 한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한도로. 그거는 뒤에 예제 문제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고 당시 착가수가 있으면 착가비의 구성률을 산출해야 하거든요. 구성률인데 표본과실을 추출을 해야 돼. 표본과실을 추출하는데 저가 후 착가수가 60% 이상 품종이 있을 경우 있잖아요. 60% 이상 품종이 있을 경우는 대표 품종에서 3주 이상 선정하면 돼요. 대표 품종. 만약에 저가 후 착가수 있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 분포가 A 품종이 저가 후 착가수가 70% 정도 된다. 그러면 6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주 이상 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3주를 선정하고 다른 품종에서도 피해 구성률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만약에 이게 60%가 넘으면 대표 품종이 없잖아요. 그럼 품종별 한 주 이상을 선정하고 가수원별로 3주 이상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품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60% 넘는 게 없다. 이게 뭐 50%는 이렇게 나오고 뭐 품종별로 그러니까 4주를 선정해야 한다는 거죠.
두 품종이라고도 한 품종에서 두 개를 선정해서 과수원별로는 3주 이상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표본 과실은 이게 전부 수확을 해야 돼요. 전부 수확. 적과전 종합에서 착과피해 구성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표본주로 선정한 거 전체 다 수확을 해버려야 돼. 전체 다 수확을 해가지고 50%형, 80%형, 100%형이 있잖아요. 정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 구성률을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다 해서 피해 구성률은 50%의 0.5, 80%의 0.8, 100%는 1하고 50%형, 80%형, 100%형 정상 과실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피해 구성률이 산출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저가전 종합에다가 전부 수확해버려요. 전부 수확을 해버리고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들이 이제 계약자 비용으로 부담하거든요. 회사가 그건 안 물어줘요. 만약에 거대재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거대재해가 피해가 많다. 그러면 표본 과실은 2분의 1만 수확이 가능해요. 이 나무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 수확해갖고 피해 구성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당시 착과수 산출하는 거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저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착과 감소가 실수가 저가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착과 감소가 실수가 있는 경우에요. 6월 10일 저가 후 착과수 5만 개, 5만 개. 7월 20일 낙과수가 10,000개고, 10,000개고, 그 다음에 7월 30일 일수로 착과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주수가 뭐 한 주당 착과수 해갖고 조사를 했겠죠. 45,000개로 조사됐어요. 45,000개로. 그럴 때 이게 45,000개를 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봐야라고 그랬죠. 제가 사고 당시 착과수 하는 데는 5만 개에서 이 낙과수 뺀 거 있잖아요. 낙과수 뺀 거. 뭐 4만 개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고 당시 착과수 있잖아요. 사고 당시 착과수는 4만 개로 해야 돼요. 4만 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고 당시 착과수가 45,000개 주었다고 이걸로 막 가서 쓰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쫙 그렇게 저가 후 착과수, 낙과수, 나무 피해 가실수 뭐 이런 것들 막 일부 피해 가실, 일부 침수 주수 딱 빼가지고 그 한도 내로 딱 들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저가 후 착과수가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연 낙과 등이 없다 하면 이게 이제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 낙과수 합치면 이게 55,000개가 되잖아요. 55,000개. 55,000개가 되거든요. 이게 저가 후 착과수를 이게 잘못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잘못 조사했는데 저가 전에 사고가 발생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못 바꾸니까 이 대신 사고 당시 착과수를 한도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만약에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다면은 저가 후 착과수는 5만 5,000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 기준 착과수도 다 바꿔주고 하면은 이게 바꿔주고 사고 당시 착과수는 그럼 당연히 55,000개를 바꿔줬으니까 낙과수 빼면은 45,000개 그대로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버려갖고 착과감소보험금이 나가버리면은 사고 당시 기준 저가 후 착과수를 못 바꾸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정해주고 사고가 없었으면 저가 후 착과수를 바꿔갖고 기준 착과수를 조정해준다. 그거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내가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시 이제 또 사고 당시 착과수는 한번 보죠. 6월 10일에 저가 후 착과수가 5만 개가 있었어요. 5만 개. 이렇게. 그리고 7월 20일 조수의 피해로 100주가 발생했어요. 100주가 무피해남 한 주당 착과수는 100개예요. 100개. 뭐 7월 20일 우박 피해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사고 당시 착과수는 어떻게 되냐. 이 5만 개에서 이 조수의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종류의 과실손해배당 조수의 피해는 발생을 안 해요. 조수의 피해는 보상을 안 하니까 요런 것이 미보상 주수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위에서 내가 좀 설명을 조금 안 하고 갔는데 이 미보상 주수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저가 종래는 물론 이때 미보상 주수는 해결이 잘못되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라고 보고 요때는 물론 이때도 이제 미보상 주수가 이대로 따라오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요런 때 또 미보상 주수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저가 종료 후에 미보상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생기는 경우는 이 조수해로가 있다는 고사한 주수 등 있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보상 주수가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보면 여기서 이제 조수해로 100주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무피해남 한 주당 착과수만큼 있잖아요. 요게 과일이 달려있다. 요거
그 미보상 주스였고, 뭐 사고 당시 착가수는 5만 개에서, 요게 미보상이지만 어차피 이게 사고 당시 착가수는 그 당시 정상 주수에 달린 과실수만 갖고 따지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있잖아요. 이게 100주가 100개 달려 있으니 이렇게 해서 10,000개 빼면 이 사고 당시 착가수는 4만 개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하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요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좀 숙달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 그냥 이론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 바로 못 풀어요. 이거 이론 듣고 어느 정도 한 50% 정도만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한 30%만 이해를 하더라도 또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또 교재를 보면서 앞에 한번 보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 줘야 돼요. 반복. 그래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한번 쭉 강의 한번 듣고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문제를 바로 가서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이해하고 요렇게 해야 훨씬 빨라요. 빠르니까 공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론 뭐 다 이해하고 문제 푼다 이렇게 하면 늦어갖고 안 되니까 문제 풀면서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조금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해서 왔는데 좀 빠르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따라오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20%만 30%만 소화도 따라오고 또 반복해서 듣고 문제 풀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 익숙해지고 좀 재미도 있어요. 공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강이니까 계속 돌려서 다시 보고 돌려서 다시 보고 그렇게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자, 이상으로 이제 여기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 앞에 여기 쭉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착각피해 감소 가실수까지. 다음에 낙과 나무, 낙이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일수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